안녕하세요. 참여영석입니다. 자, 휴림 로봇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9일이에요. 우린 또 돌아오는 월요일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휴림 로봇, 제 누차 강조 드렸지만 세력주예요. 세력주. 저점에서 수많은 매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 이 구간에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휴림 로봇은 유통 비율이 무려 93%나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서 대부분의 물량을 아마 잠궜을 텐데 이 물량을 여기서 끝낸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로봇 섹터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미래 먹거리가 결국 AI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머스크도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언급을 했던 게 요거죠.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다. 자, 실제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제로 양산이 될 예정이죠. 정말 로봇들이요, 먼 미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년부터 실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왔어요. 이게 중국에서 실제로 공개된 영상이거든요. 자, 정말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정말 중국이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막상 내부를 뜯어보니 정말 로봇이 맞았어요. 자, 그만큼 로봇이 이제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양산이 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로봇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올 수 있고, 이 세력주의 대표 주자인 우리 휴림 로봇 역시도 로봇 섹터 올라가면 당연히 휴림 따라가죠. 그리고 휴림 로봇은 이미 세력들이 너무나도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갔습니다. 이런 거래량도 그렇고요. 매번 매집을 할 때마다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기사 나왔죠? SK 인수를 내보내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일부러 주가 떨어뜨리려고 악재 기사 나왔죠.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떨궜지만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SK 인수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리고 현재 요 구간에 있는데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상승 구간이었던 요 구간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로봇주 섹터 강할 수밖에 없고, 자, 미국의 AI 버블론도 나오는데 이거 젠슨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TSMC에 오히려 공급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AI 버블론 절대 아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강한 이유도요, 계속해서 매출이 나왔어요. 다만 많이 오른 만큼 미국 증시 하락해주면서 같이 동반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프로그램이 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셧다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 미국의 증시, 거시적인 관점이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휴림 로봇 투자자이지만 이런 내용도 아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의 셧다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결국 이 다가올 미래, 이 로봇이 이제는 내년부터 매출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휴림 로봇 역시도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 올라탈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게 있죠. 바로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그리고 구독까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신고가를 좀 많이 기원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댓글창에는 우리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보시고 화이팅 할 수 있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도 요청드리는 이거 다 아시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휴림 로봇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휴림 로봇 주주분들이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휴림 로봇 여전히 흐름이 좋구나 라고 판단되면, 자, 요런 날, 그리고 요런 날에 절대 손절 안 하시죠.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이미 이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충분히 챙겨 가셨을 겁니다. 제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도 늘 강조드렸어요. 이거 1000만원짜리의 가치가 있는 그런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법도 제가 안내해 드린 만큼 휴림 로봇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세력들 엑시트 못했어요 지금. 자, 이 구간에서 들어온 물량들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여왔습니다. 이만큼 들어왔는데 요 구간에서 모두 엑시트 됐다? 불가능하죠. 모두는 정확한 세력주이기 때문에 세력주, 이들이 시작한 만큼 이 구간에서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더 올려치기 할 거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봇주 중에서도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는 애들도 많아요. 이런 KNR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전히 고점에서 살아있고 얘도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갱신이 가능하죠.
4만원까지도 충분히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원익홀딩스도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전히 고점에서 놀고 있다라는 건 로봇주 살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휴림로봇 로봇 섹터의 1등주는 아니지만 항상 후속주 개념으로 늘 따라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상승 여력 여전히 살아있고, 자, 역사적 신고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7,000원이 돌파했던 시점부터 대략 7, 80% 남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금요일 0% 기준으로는 대략 몇 프로 남았죠? 한 70% 남았었는데, 금요일날 하락이 컸기 때문에 한 80%? 예, 한 90%좀 올라가야지 역사적 신고가가 갱신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요 구간에서 이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조정 위의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일단 투경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투자 주의 상태죠. 투자 주의 상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되게 뭐 복잡해 보이죠. 뭐 재지정 여부, 뭐 판단일 T가 뭐 어쩌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하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종목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막상 그냥 읽어보시면요, 별거 없어요. 요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시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일단은 11월 7일날 투자 경고가 풀렸죠. 제가 6일날 장중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아마 11월 5일날의 종가보다 밑에서 끝난다라면 이제 투경이 풀릴 겁니다 라고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6일날 20시 넘어가는 시점에서 투자 경고가 이제 풀리는 투자 주의로 넘어갔다는 공시가 나왔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재지정 여부. 자, 11월 7일 요때부터요 1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요 세 가지 조건에 부합이 안 된다라면 이제는 투자 주의도 풀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투자 주의까지 풀리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미수도 쓸 수 있고요, 신용도 쓸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일단 요 세 가지 조건이 요 11월 10일 요 기간 동안 모두 부합이 되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가 되는 거예요. 일단 요 두 가지 조건 단순하죠. 10월 21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요 날의 종가보다 높으면 안 돼요. 요 날의 종가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일단 금요일날 끝났던 종가는 얘보다는 지금 낮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의 종가보다도 높으면 안 돼요. 자, 요 날이죠. 요 날의 종가보다도 높으면 안 됩니다. 요 두 개는 고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3번이 계속해서 하루마다 바뀌죠. 조건이 뭐냐? 판단일 T, 종가가 2일 전의 종가보다 40%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1월 10일에 이틀 전에 언제죠? 단순하게 봤을 땐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배제하고 얘기할게요. 8일, 11월 8일보다 40% 이상 올라가면은 투자 경고에 해당하는 요 세 번째 요 항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T-2일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뀌는 거예요. 다만 요 1번, 2번 항목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 주의도 풀리는 여부까지는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휴림노브 주주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확하게 알고 가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투자 주의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경고 상태로 가서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같은 섹터, 이 원익홀딩스가 그랬죠. 얘는 이때도 투자 경고에 걸렸었고, 자, 이때도 투자 경고 걸렸고, 투경을 풀고 간 게 아니라 요날 거래 정지까지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줬죠. 충분히 이런 패턴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휴림로봇은 계속해서 혼자 치고 가는 그런 대장 역할을 메인으로 해주는 애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의 흐름들을,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요 구간의 매물 소화가 잠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죠. 제가 요 구간도 좀 강조 드렸잖아요. 자, 휴림로봇은 전형적인 세력주다. 자, 앞전에 차트를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때 거래량 보세요. 어떤 대량 거래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테마에 올라타면서 역사적 거래 대금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요때 들어왔던 세력들은 나갔다라고 봐야죠. 하지만 이 저점 구간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를 터뜨려줬어요. 무려 4번이나. 이때마다 매집을 했다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구간이요, 산 하나가 대략 한 70%가 넘죠. 이런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런 등락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개인이 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항상 이런 상승을 해줄 때마다 등장했던 게 뭐가 있었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SK 로봇 동맹, 휴림로봇이 핵심 파트너. 이거 6월 달에 나왔잖아요. 자, 휴림로봇 또 SK랑 엮었어요. 이때는 2월 달에 엮었고, 자, 휴림로봇 주가 상승
SK 인수설은 10월 달에 내보냈습니다. 자, 실제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자, 이때 2월 달이에요. 주가 올리고 SK 엮어서 올린 다음에 하락시키죠. 거래량 없이. 이때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 받아 먹으면서 매집했죠. 이때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도 기사 내보내면서 올리고 주가 떨구죠. 거래량 없이 떨굽니다. 이렇게. 이때 또 개인들 물량 받으면서 매집했죠. 이때가 포인트예요. 자, 이때도 뭐가 있었죠? 이때는 사실 휴림노보 개별 뉴스는 안 나왔지만 노랑봉투법 뉴스 나왔잖아요. 이때 대장으로 치고 갔던 애가 로보티즈 플러스 원익홀딩스 그 다음에 클로버 이런 애들이 대장으로 가주면서 휴림노보 역시도 노랑봉투법 테마로 엮였죠. 로봇 섹터의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흘러갔다가 고점 찍고 나서 뭐가 나왔죠? 이때 또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의 계열사도 부실. 그리고 휴림노보 수익성 악화, 노이즈성 기사 일부러 냈죠. 자, 고점에서 일부러 악재 기사 내보내고 개인들 물량 마지막으로 털고 요때 정확하게 SK 인수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이게 일정에 맞춰서 뭔가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세력들이 적재적소에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했다라고 합리적으로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100%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타이밍 기가 막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정말 세력이 컨트롤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자, 주가 올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H파운드리 226억 지분 장래매도. 요거 작년 4월 달에 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이 H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지분을 확보했죠. 그리고 나서 일단 엑시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엑시트한 세력들이 있죠. 자, 전환권 청구 행사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추가 상장이 8월 6일 날 됐었죠. 920만 주였고요. 이때도 제가 요거 많이 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보통 12 물량이 나오면요. 기타 법인 아니면 사모펀드에서 물량이 엑시트가 되죠. 그래서 8월 6일이죠. 8월 6일 날 상장을 했지만 D-2일부터 12는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4일부터 매도 물량이 나왔죠. 쭉 매도를 해줬어요. 기타 법인에서. 그래서 920만 주가 상장을 했고 얘네가 대략 합산을 하게 되면 470만 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빼주면 대략 450만 주 되죠. 450만 주 12 세력 남아있다라고 강조드렸고 얘네들이 최근에 엑시트를 했습니다. 요 구간에서. 이게 대략 500만 주 정도 되는데 요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면은 악성 물량이 떨어져 나갔죠. 그럼 남은 게 누가 있죠? 이 주포만 남았죠. 주포 세력들만. 주포 세력, 이제 악성 물량, 이 12 물량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 물량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끝날까요? 아니죠. 했잖아요. 시작했으면 당연히 같이 엮인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던 물량은 일단은 엑시트가 됐다라는 건 고점에서 나올 물량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남은 이 세력들의 물량이 남은 건데 이들이 당연히 물량을 올려치기 하면서 제가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휴림노봇은 유통 비율이 93%나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꽤 많은 물량을 확보했을 텐데 이거를 단순히 이 구간에서 엑시트가 된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여전히 로봇주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세력들은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돌파해주는 흐름을 이어주면서 엑시트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만 이 구간에서 좀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우리 일단은 지켜보자. 다른 로봇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강조드리는 게 이런 원익홀딩스 같은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원익홀딩스가 로봇주로 엮여 있잖아요. 물론 원익홀딩스는 좀 특이점이 있는 게 홀딩스라는 개념 때문에 원익 IPS도 최근 반도체가 너무 흐름이 좋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건 충분히 로봇주로서 엮어서 올려치기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휴림노봇 당연히 같이 따라서 흐름을 이어갈 거고요. 자, 레인보우가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좀 조정이 컸죠. 하지만 얘도 분명히 하락함에 불과하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잖아요. 프로그램 누구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매수를 해준다라는 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강조드리지만 자, 삼성전자도 이제는 로봇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죠. 실제로 젠슨왕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과 피지컬 AI 얘기를 협력한다라고 강조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역시도 이제는 로봇 기업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전기차만 메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로봇이 메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것도 제가 강조드리죠. 테슬라 옵티머스 실제로 부품을 중국 회사랑 지금 계약을 했고요. 내년 중에 양산할 예정이에요. 이런 사람같이 생긴 로봇들이 이제는 내년부터 실제로 출시가 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매출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대표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세력주인 휴림로봇 역시도 그들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거 아까 영상 보여드렸죠. 실제로 사람이 진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걸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로봇이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양산이 내년부터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로봇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증시 자체가 흐름이 나빴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꽤 컸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속해서 고평가 이런 과매수 구간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요. 이렇게 원웨이로 간다라기보다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제는요. 7,000포인트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죠. 정말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은 10,000포인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무조건 믿으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전망이 그만큼 밝다라는 건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고요. 잠깐의 조정이 나왔지만 그중에 우리 휴림로봇 전혀 문제 없다.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은 외국인이죠.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질 거고요. 다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접근을 하자면 삼성전자 제가 강조드리죠. 반도체 사이클이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진다라고 굉장히 뉴스들이 많죠. 근데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28년이 정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도체 업황이 28년까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면 최소 내년 26년에도 계속 좋다라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9월 달부터 대략 한 50% 올랐죠.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왔고 앞전에 삼성전자 차트 패턴으로 봤을 땐 사이클이 한 번 오게 되면요. 최대 2년은 올랐죠. 요때도 1년 올랐고 요때도 1년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28년까지 업계가 호황이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8년까지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최소 1년은 오른다. 길면 2년까지는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 9월 달부터 와서 지금 2달 동안 50% 올랐는데 내년 26년도 계속 좋다고 하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을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후성이라는 종목은 소부장 중에 소재를 담당하는 회사예요. 얘는 단기 100% 올랐어요. 소부장 중에 심텍이라는 회사, 얘는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 얘는 단기 150% 올랐습니다. 금요일날 얘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큰 하락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7%죠. 근데 프로그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올까요? 내년에도 좋으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테크윙, 얘는 소부장 중에 장비죠. 얘는 170% 왔어요. 삼성전자가 50% 오르는 동안 소부장들은 최소 100%에서 170%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내년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27년을 넘어 28년까지도 좋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럼 반도체 종목, 소부장 1개에서 2개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소부장 중에 장비 회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랑 위치가 동일하죠. 시기도 그렇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도 이때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로 같이 조정 나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얘는 삼성전자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50% 이상입니다.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 좋아지면서 같이 차트 흐름을 돌려줬고 거래량을 동반했어요. 거래량의 주체는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연일 개인들은 매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급주의 흐름이고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요 구간에 들어왔던 개인들이 이제 약수익이거나 보합 수준에서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잖아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주말에도 영상을 봐주신다는 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으신 거고, 이미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증시가 조정이 나왔지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 뿐이지 여전히 업황은 좋죠.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소모가 되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는 연일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들어가야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하고 있는 소부장 업체들 당연히 좋겠죠. 자, 이 종목 역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출이 나오니까요. 자, 26년에도 매출이 나올 거고 길게는 27년, 28년까지도 매출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저평가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업황이 좋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도체, 소부장, 소액은 꼭 매수해보자라고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휴림노보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휴림노보 제가 강조드리죠. 혁주입니다. 여전히 물량 쥐고 있고요. 단지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같이 조정이 나온 거예요. 자, 세력들도요. 올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로봇 섹터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아야지 올릴 수 있는데 얘 혼자 어떤 호재 뉴스를 내보내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로봇은 휴림로봇 나름대로의 비중을 담아서 가져가셔야죠. 제가 휴림로봇에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촬영해 드리면서 정보 전달해 드릴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 오면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투자자로서 요거 갈 거 눈에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제가 강조 드리고, 요 구간까지 대략 단기 저항이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요 정도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기간적으로는 11월에서 12월까지 우리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요때까지 우리 100% 정도 익절해서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종목이니까 꼭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 휴림노봇 주주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두 글자 휴림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안내 드릴 거냐? 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잡으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이죠. 일요일이지만 영상을 봐주고 있다라는 건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만큼 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 장비 요 선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늦어도 우리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빨리 안내 드려볼게요. 자, 높은 확률로 월요일에도 반도체 섹터가 좋을 거예요. 최근에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꼭 월요일에는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되죠. 아까 후성 얘 몇 프로 갔죠? 100% 갔습니다. 심택 몇 프로 갔죠? 150% 갔어요. 테크익 몇 프로 갔죠? 170% 갔습니다. 돌아서면 올라가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자, 다음은 이 종목 차례죠.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이 끝났어요. 이미 풀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출발한 일만 남았죠. 자, 올라가는 구간에서 무리하게 올라타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는 업황이 좋다라는 걸 이미 파악한 스마트한 투자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셔야죠. 꼭 요 저점에서 진입하셔서 우리 11월에서 12월까지 시원하게 수익 보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자라고 제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문자로 두 글자 휴림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꼭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조차도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어요. 이 더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나오는데 절대 이상한 링크 아니죠. 스팸 가거나 이런 일 없으니까요. 안심해 주시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 문자 보내는 창에 요 위에 있는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가져온 선물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 장비 업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업황이 좋다라는 거 아셨죠? 최대 27년을 넘어 28년까지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액은 매수해보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버블 얘기 나왔는데 요거 제가 버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반도체 업체들 미국에서도 반도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마이크론 있잖아요. 얘는 여전히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증시 내려가면서도 얘는 조정 크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젠슨 황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TSMC에 반도체 공급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젠슨 황이 저저번 주쯤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미 수주 잔고가 거의 원화 기준 700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반도체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심에는 바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 근데 우리는 투자자적인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거래하고 있는 우리 소부장, 요거 한 번씩 가져가 보자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주 역시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당연히 휴림로봇 세력주이라고 제가 강조드리죠. 이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털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올려치기 하면서 엑시트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요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8,000원 라인을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8,000원이 넘어가게 되면요. 충분히 이 12,000원 구간까지 한 방에 갈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게 되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로봇 섹터가 언제까지 좋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들 역시도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 섹터에 기회가 온다라면 휴림 로봇 세력들은 올려치기 하면서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현재 투자주의인 상태이다 보니까 투자주의를 풀고 가려면은 앞으로 10일의 기간은 필요하다. 제가 요거 일정 말씀드렸죠. 현재 투자주의이고요. 11월 7일부터 계산을 해서 10일째 되는 날, 그 마지막 날이 11월 10일입니다. 요때까지 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라면 주의까지 풀리게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 요거에 대한 포함이 된다면 다시 한번 투경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흐름상으로는 쉬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일 동안은 굉장히 좀 조용한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폭이 크다라고 생각되면은 일부 물량 덜어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런 흐름들이 파악된다라면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봐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네, 마지막으로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